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이번 축구 전술 컨텐츠에서는 21-22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둔 토트넘의 전술을 알아보려 합니다. 지난 시즌 부진한 성적으로 무리뉴 감독이 경질된 이후 메이슨 감독 대행이 역할을 이어갈 것처럼 보였지만 레비 회장은 이번 여름 울버햄튼의 누누 산투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이번 프리시즌 레이튼 오리엔트, 콜체스터, MK 돈스, 첼시, 그리고 아스날 등을 상대한 토트넘은 이적설에 휘말린 해리케인의 부재 속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였는데요. 팀의 에이스 해리케인이 맨시티랑 강력하게 연결되면서 확실한 득점 자원의 부재 속에서도 지난 두 경기에서 상대적 강팀들과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며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 중에서도 8월 4일에 치러진 첼시전과 8일에 치러진 아스날전에서 보인 토트넘 전술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려 합니다. 토트넘은 감독 체인지 이후로 라인업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무리뉴 체제에서 쓰던 4-2-3-1을 쓰지 않고 4-3-3으로 변경하였는데요. 첼시전과 아스날전에서 토트넘은 이번에 새로 영입된 골키퍼 피에르 루이지 골리니를 선발과 교체로 기용했고 스킵, 호이베르, 알리 3명을 미드필드에 배치했으며 모우라와 베르바인이 윙어로 출전하고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채웠습니다. 다음은 토트넘의 공격 전개 방식입니다. 지난 시즌 점유율에 큰 미련을 가지지 않던 무리뉴 때와 달리 누누 산투 감독 산하의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공을 소유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리뉴 경질 32라운드까지 평균 47%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리그 전체 14위로 꽤 낮은 수치인데요. 반면 산투 감독의 토트넘은 이번 프리시즌 5경기 동안 평균 56%의 점유율을 가져갔고 강팀인 첼시와 아스날을 상대로도 44%와 52%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지난 시즌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특이한 점은 알리의 위치였는데요. 지난 시즌 4-1-3-1 전형에서 높은 공격형 미드필더에 위치하던 알리는 최근 온더볼 성향의 플레이메이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시즌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던 알리는 산투 감독 아래에선 4-3-3에서 왼쪽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었는데요. 높은 곳에서 움직였던 지난 시즌과는 달리 3명의 미드필더들 중 왼쪽 미드필더 자리에서 위치해 조금 더 수비 라인 옆까지 내려가면서 빌드업에 관여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다이어나 레귤론보단 공을 소유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토트넘이 빌드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해지기 위한 전술이었는데요. 또 다른 특이한 점은 모우라의 프리롤이었습니다. 오른쪽 윙어로 출전하는 모우라는 최전방 공격수, 좌우 윙,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다양한 위치에 출전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첩하고 빠른 드리블로 상대 압박을 벗겨낼 수 있는 크랙형 선수입니다. 공간 침투에는 큰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라 자신이 공을 갖고 움직이는 온더볼 성향의 선수이기 때문에 산투 감독은 그에게 프리롤을 부여했는데요. 모우라는 오른쪽 공격수로 출전한 토트넘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미드필드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공을 받았습니다. 공을 가지고 나서는 앞에 있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연결하거나 자신의 1대1 드리블 능력을 활용해서 다른 동료들의 찬스를 봐주었고요. 오른쪽 윙어이지만 측면에서의 플레이메이킹보다는 중앙에서 많이 움직였으며 좋은 공격 상황에서는 손흥민, 베르바인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붙어서 수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공격 전개 시에 토트넘에게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는 빠른 속도의 공격 전개와 박스 내의 수적 우위입니다. 수비진에서의 빌드업은 신중하게 하는 토트넘이지만 공격 지역으로 공이 전달되면 템포를 늦추지 않고 빠르게 전개했는데요. 이 점은 산투 감독의 울버햄튼 전술하고 흡사합니다. 첼시를 상대로 한 첫 골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손흥민이 가로챈 공을 모우라가 빠르게 몰고 올라가는데요. 순간적으로 3대3, 즉 수적으로 유리해지고 이것이 모우라의 골로 이어집니다. 이번엔 모우라와 스킵이 첼시의 압박을 풀어나오는 장면입니다. 상대의 전방 압박에 고전하던 중 한 번 그 압박이 뚫리면 앞에 있는 세 공격수가 상대 수비의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는데요. 공을 잡으면 베르바인은 손흥민에게 연결하는데 이때 세 공격수 스킵, 알리, 벤 데이비스까지 박스 안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박스 내에 5대5 수적 우위를 만들었고 데이비스가 슛까지 가져가지만 아쉽게 골로 연계되지는 못합니다. 빠른 역습은 무리뉴 때와 흡사하지만 박스 안에 선수들의 숫자가 적은 무리뉴 때와 달리 더 많은 선수들이 침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수 숫자가 많을수록 골을 기록할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격 전개 방식을 보았으니 필드 반대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산투 감독의 수비 라인은 무리뉴 때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무리뉴 때는 모든 선수들이 완전히 자기 진영에 머무르는 수비 라인을 구사했지만 산투 감독 하에선 조금 더 높은 수비 라인을 구축하였는데요. 높은 수비 라인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압박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토트넘은 3명의 센터백으로 수적 우위를 확보한 첼시를 상대로 전방 압박을 하기보다는 중앙에 좁게 서며 공이 미드필드로 투입되는 것을 봉쇄하려 했습니다. 양측 윙어들이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던 저번 시즌과는 달리
이번 시즌에는 4-3-3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3명의 공격수 손흥민, 베르바인, 모우라는 높고 좁게 서며 수비 성공 시에 역습을 노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대팀이 측면으로 공을 투입할 때는 미드필더 중 1명, 알리 혹은 스킵이 커버를 가주며 윙어들이 너무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산투 감독의 토트넘은 적극적으로 공을 긁어내려는 시도보다는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소극적으로 상대를 밀어내는 수비를 했는데 이 점은 지난 시즌 무리뉴 때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물론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토트넘 입장에서 아쉬운 건 알리의 저번 시즌 부진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16, 17시즌 때 보여준 뒷공간 치트나 빠른 속공 전개에 능한 알리가 시즌이 갈수록 재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두 시즌 동안 리그에서 40경기 8골 5도움을 기록한 알리. 기존에 보여주던 오프더볼 성향보단 공을 가지고 플레이메이킹을 하려는 온더볼 성향으로 변하면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첼시전에서도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던 중 적극적이고 강력한 첼시의 전방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는데요. 지공 상황에서 상대 진영으로 올라갔을 때도 특유의 센스 있는 볼 감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스널전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더 전진하며 예전의 플레이 스타일을 되찾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아쉬운 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미드필드 지역이 비어버리는 것입니다. 산투 감독은 수비실에 측면 윙어들이 내려오지 않으며 미드필더 한 명이 측면으로 움직이는 수비 방식을 채택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미드필드 지역에 2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내내 호이비에르가 적절한 태클과 포지셔닝으로 상대 공격을 지연해 주었지만 수비적 기여도가 낮은 알리의 수비 가담이 적은 게 큰 문제였는데요. 스킵과 알리가 좌우 공간으로 커버를 가면 호이비에르 혼자 미드필드에 남는 문제가 생겼고 실점을 허용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지혜의 첫 번째 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호이비에르와 스킵 둘 다 측면으로 내려가 빌드업을 도와주는 상황인데요. 모우라가 미드필드 지역에서 캉테에게 인터셉트 당하며 지혜에게 넓은 공간이 열렸고 그대로 골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문제는 중앙 수비수들의 부진인데요. 그냥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토트넘의 마지막 문제는 오른쪽 공격의 부재입니다. 앞서 얘기한 모우라의 프리롤은 토트넘이 공을 파이널 서드로 연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지공 상황에서 오른쪽에 공격력이 떨어지는 스킵과 폼이 좋지 않은 도어티만 남게 됩니다. 오른쪽에 숫자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도어티의 폼이 저번 시즌부터 좋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토트넘의 공격이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대의 수비가 토트넘 선수들이 많은 왼쪽으로 밀집하게 되고 수비를 분산하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격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누누 산투 감독의 토트넘은 무리뉴 때 있었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방 압박, 라인 올리기, 공격수들의 적어진 수비 가담처럼 기본적으로 공을 좀 더 점유하고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렇게 하면 상대에게 공격 주도권 및 템포를 쉽게 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비하는 상황이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수비가 약한 토트넘의 실점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번 시즌 적극성이 결여된 모습이 보인 토트넘. 프리시즌을 끝내고 한국 시간 8월 16일 맨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앞두었는데요.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